자, 안녕하셨죠? 벽광입니다. 자, 육친론 활용편 오늘 여섯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까지 이제 1강부터 5강까지 해서 뭐 비겁, 식상, 뭐 재성, 관성, 인성들이 이제 편중돼서 많이 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사주의 특징,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쭉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재성이 오히려 이제 없게 되거나 또는 관성이 없게 되거나 또는 인성이 없게 되는 사주. 그래서 무재사주라든지 우리 무관사주라든지 또 무인성사주가 되면은 또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앞선 강의에서 쭉 설명드린 대로 각각의 육친들이 편중돼서 좀 세력이 크게 작용할 때는 대체적으로 그것의 단점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뭐 식상이 태과한 사람이다, 많다, 편중돼서 많다 이러면은 자기 멋대로 하고 뭐 자기 내키는 대로 하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단점과 더불어 식상을 결과적으로 자기가 살아가는데 도구로 쓸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육신의 한계죠. 바로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편중된 그 육친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활용하면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도구로 쓰고 사회적 활동 양태를 보이면서 거기에 따른 그러한 쭉 설명드렸던 불리한 점들, 단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제 편중되거나 태과된 사주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이 없는 육친이 발생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육친이 특별하게 좀 편중돼서 많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와 반대되는 이제 없는 육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없는 육친들이 이제 있게 되면 자, 어떠한 현상들이 또 단점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데요.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포인트는 일단 재성이다 그러면 그 상대와 그 반대되는 세력과의 관계가 항상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세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성이든 관성이든 인성이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재성은 인성을 극하게 돼 있는 육신이죠. 그런데 무죄가 됐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성이 많이 등장을 하더라도 그것을 가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인성이 태과한 사주에서 무재성 사주가 된다면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이 나타나겠죠. 우선은 첫 번째, 그 인성이 이제 사고와 생각만 많고 좀 행동력이 떨어지면서 이 이상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재성은 이 현실적이고 굉장히 합리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성격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재성이 인성을 가서 적절히 제어해 줄 요소가 발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사람이 게으르고 생각만 많이 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패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무재성의 어떠한 단점이 극단적으로 나타날 것이고요. 다음, 관성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성은 원래 비견이나 겁재를 극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겁을 통제하게 돼 있는 것인데 이 관성이 드러나지 않게 되면 지나치게 이제 비겁이 세져서 일간이 신강해지거나 하게 되면 자기 고집대로 지나치게 행동을 하면서 자기 주장만 너무 강한 그런 사람, 그러면서 비겁이 세력이 왕해지니까 더불어서 이 비겁들이 죄를 극하게 되는 군비쟁제나 군겁쟁제 현상도 더불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또 이제 불리한 점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자, 인성은 이제 식신이나 상관을 가서 제어하게 돼 있는 요소죠. 그래서 극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무인성이 식상의 활동을 어느 정도 적절히 제어해 줘야 좋은데 만약에 무인성 사주가 된다면은 식상에 이제 어떠한 육친들이 편중됐을 경우에는 이러한 통제 요소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식상이 태과하게 되면 너무 지나치게 자유방임과
무책임한 행동, 자기 멋대로의 행동, 그런 자기 어떠한 위주의 활동만 하는 그런 식상 태과의 요소, 그리고 지나치게 이것저것에 신경 쓰고 여러 가지에 관심을 두면서 이제 이렇게 활동하면서 하나의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 이런 것들도 아주 심하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각각의 어떠한 육친이 없는가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어떠한 것이 더 많아지게 되니까 그 많아지게 되는 육친성들이 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사주에 불리한 점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반대되는 오행상 반대되는 육친성들을 통제하지 못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성이 일단 없다고 하는 것은 식상의 기운을 받아줄 요소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상은 내 활동 능력과 활동 양상인데 그러한 능력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받아줄 결과물이 없다는 것이죠. 결과의 그릇이죠. 그러니까 항상 시작은 있고 끝과 결과가 없는 사람, 벌리기만 하고 하나도 마무리를 못하는 사람,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저것 관심은 많고 이것저것 해보는 거는 많은데 결과적으로 돈 되는 일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 다음 무관성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인 활동의 어떠한 양태, 즉 조직성과의 인자죠. 그런 것들인데, 자, 이것이 이제 없게 되면은 이러한 재성의 인자를 또 받아줄 요소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재성이라는 것은 내가 돈벌이가 되고 또 재물이 되고 하는 요소인데요. 그러니까 식상의 행위를 통해서 재물을 얻게 된다면 이러한 재물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관성의 요소가 필요한 것이죠. 왜? 우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많은 재물과 재산을 갖게 되면 대체적으로 정부에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집을 사더라도 문서에 도장 꽝 찍어주면서 이거 네 집 그러면서 문서 주죠. 예, 그런 겁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뭔가 관에서의 보호가 있어야만 안정적으로 재성이라는 요소를 이끌어 갈고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불안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무관성은. 그리고 더군다나 대표적으로는 이제 직장의 어떠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직장 인연이 이제 조직성과의 인연, 즉 어떤 단체나 기관과의 인연,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관운이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인성은 이제 일단은 인성은 일간을 생조해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나의 생을 제공해주는 기본 요소가 돼서 자신이 이제 공부를 하거나 학업을 성취하거나 하는 면, 그리고 뭐 지식 정보를 조사하거나 좀 이렇게 기획하거나 생각하는 그런 힘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요소들이 하나도 삶에서 영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생각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인성 사주의 아주 대표적인 단점이 되죠. 또한 이 인성은 식상을 제하고 그 다음에 재성과의 관계에서 재와 적절히 균형을 맞추면 갖게 되면 이 인성이라 갖는 어떤 아이디어나 기획이 곧 재성과의 관계로 서로 대등한 관계로 유지가 힘이 균형이 맞게 되면 아이디어 사업, 이런 지식 사업, 그런 자격성을 통한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관을 만나게 되면 관이 다시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일간을 생하는 그런 사이클이 발생하는데, 자, 관을 통과시켜주는 요소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인성이 없다면. 그러면 관이 퇴과하게 되면 잘못하면 칠살화돼서 일간을 너무 지나치게 극하면 칠살을 맞게 되는 형태로 전략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쭉 무재, 무관, 무인성 사주에서 나타나는 단점들이 크게 부각되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무인성 같은 경우에는 각 육친과의 관계에서 다자간에서 크나큰 조절자 역할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일간을 생조해주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보통 어머니, 모친을 상정하는 경우도 많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는 사주가 돼서 이제 그 무인성 사주가 되면은 불쌍한 사주, 엄마 없는 사주 이런 말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없는 육친이 발생하면 이제 태과한 육친, 많은 거 편중된 육친이 갖는 단점과 비슷하게 없는 것으로 인한 단점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없음으로 인해서 재성이 없으면 재를 더 탐하게 되고 또는 관성이 없으면 더 명예나 이런 것에 집착하게 되고 자, 인성이 없으면은 더욱 더 그런 인성의 어떠한 자격 요소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는 이제 어떤 문서운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게 되고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로 인한 그런 단점들이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하나의 큰 허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현상은 현실 면에서 그 사주 주인공으로 하여금 편중된 사주가 집착하게 되는 그것을 쓸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한 집착. 이것은 이제 없는 것으로 인한 그러한 집착. 이렇게 현상적으로 이제 양분돼서 나타나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사주 내에서 또 이렇게 모든 육신이 골고루 다 포진되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떠한 특별한 육친이 허실, 나타나지 않거나 허하게 되는 현상은 겪을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한 것들이 이제 뭐 지장간에 들어 있어서, 지장간에 있는 것을 조건부로 쓰는 시기가 발생하면 이제 쓰기도 하고, 대운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 대운에서 활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충한 게 마련인데, 이제 지나치게 아예 사주 구조 내에서 지장간에서조차도 없기도 하고 대원에서조차 만나지도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진짜 무재성, 무관성, 무인성 이렇게 그런 것을 겪을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사주를 볼 때 뭐 많은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의 단점도 있겠지만 없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반대 극부적인 요소로 인한 피해, 단점 이런 것들을 꼭 챙겨서 봐야 되겠죠.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육신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판서를 보시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무관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무관이죠. 무관은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없게 되니까 이제 이런 사람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그 명예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명예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명예욕. 이런 것에 대한 욕심이 그래서 이제 내가 대접받기도 좋아하고 뭘 좀 남이 나를 알아주기도 좀 뭐 회장님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게 좋아해요. 뭐 실제로 그 회장이 뭐 세상에서 가치 있는 그런 힘을 쓰는 회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름을 듣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명예욕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관 비어 있는 관이라고 그러죠. 허관을 뒤집어 쓰는 머리에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보시겠죠. 남자분들 뭐 괜히 뭐 지역 사회에서 뭐 무슨 감투 쓰고 무슨 뭐 어떤 뭐 자리다 그러면서 근데 결국 알고 보면 별것도 없고 이제 돈만 나가는 자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관을 씁니다. 그래서 뭐 이제 또 나가서는 뭐 동창 회장이라도 좀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러한 허관을 씀으로 인해서 본인이 무관성으로 인한 어떤 단점들 이런 아까 말씀드린 재성을 지키지 못하는 요소를 많이 해결해 보려는 그런 나도 모르는 행위 그게 허관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관성이 없는 사람들은 없거나 약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런 허관을 뒤집어 쓰는 행위가 이제 좀
헛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감투를 이제 인위적으로 자기가 추구해서 영위를 하게 되면 부족하나마 그래도 이런 재성의 인자를 지키는 어떠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일종의 하나의 이제 단점을 보완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 뭐 너무 지나치게 허관을 쓰는 거는 진짜 허무한 일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정도껏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단점을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양날의 검이다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관인 경우에 이 여자 사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성이 없으면 굉장히 자기 멋대로입니다. 자기 멋대로의 성향은 이제 남자도 좀 그런 편인데요. 왜냐하면 나를 통제하는 요소가 없는 거니까. 근데 여성인 경우에는 좀 더 심하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신강하거나 신왕한 사주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이러한 현상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저돌적이면서도 제멋대로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평상시에는 이러한 현상 때문에 자기 잘났다고 이제 행동하면서 남자 알기를 굉장히 좀 우습게 아는 그런 성향, 이런 것을 보입니다. 여성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럴 때 관운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대운상이라도 이렇게 관운이 오게 되면은, 아니면 뭐 세운에서 관이 들어오면은, 그래서 이제 관운이 등장하게 되면 이제 남자가 하나가 나타나면 대체적으로 정말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도 와서 유혹을 하게 되면 쉽게 넘어가서 본인이 이제 이런 남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남자한테는 평상시에 눈길도 안 줄 것처럼 그러다가 그런 약한 관운이 들어와서 별 볼 일은 없는 남자가 유혹만 해도 쉽게 넘어가서 평상시와 다른 그런 행위로 인해서 그 남자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흔히 사주를 보다 보면 이제 궁합 같은 거 많이 보는데요. 남자가 이제 무관인 경우에 이렇게 남자가 무죄인 사주가 여자의 무관인 사주를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남자는 무죄라고 하는 것은 처성이 불미하다 그런 얘기죠. 없다는 얘기고, 여자는 무관이라면 남편성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무죄인 남자와 무관인 여자가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짝을 맺어서 궁합을 보러 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이제 서로의 관계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당황하는 경우도 많죠. 이 사람들 무죄 무관인데 어떻게 이렇게 만났지 하면서 좀 우려스러운 그러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무죄인 사주나 이제 무죄인 사주의 남자나 무관인 사주의 여자가 만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무죄인 남자는 처덕이 없다고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 여자 같은 경우 무관인 사람은 남편 떡이 이제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그것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감이나 이런 것을 갖고 만나게 되면 서로 실망하겠죠. 매우 실망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서로 만나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수밖에는 없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여자 같은 경우 무관사주인 여자가 이제 남편이 뭐 능력이 있고 잘해준다 이런 경우를 만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오히려 사별하거나 이제 결국 헤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무관의 사주 땜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무죄인 남자는 이제 처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무관인 여성은 아무래도 이제 남편 떡이 없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분들이 이제 각각의 이성을 만났다가 이제 헤어지고 나면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라고 이제 다짐을 하거나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더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거나 더 못한 사람을 만나는 그러한 현상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무관무제 사주의 남녀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본인의 복덕, 자신이 타고난 복덕에 대해서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소가 이제 무재성, 무관성, 무인성 그런 사주의 특징에 대해서 육신적인 설명 좀 드리고, 남녀 각각에 있어서 각각의 배우자의 요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한번 정리를 해봐 드렸습니다. 자, 이제 뭐 사주에 따라서는 뭐 남자도 무관성일 수 있죠. 여자도 무재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면도 이제 발생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요 정도 이해를 하시고 머리에 이제 이해를 해 두시고 사주를 공부해 나가시다가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개별적 사주의 경우나 그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익혀 나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육신 활용편 6번째 시간으로서 무재성, 무관성, 또 무인성 사주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벽광이었습니다.